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골절간호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붕대 고정과 석고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붕대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골절 부위를 붕대 또는 바인더로 고정시켜서 부종을 예방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붕대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환행대, 이 환행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행대, 나선대, 팔자대, 나선절전대, 회기대가 있었는데, 환행대라는 것은 붕대를 감을 때 어떤 붕대법이든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환행대고요. 사행대 같은 붕대를 가지고 약간 겹치지 않도록 그냥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시키거나 국부를 계속 감되 중첩되지 않게 감는 방법이 사행대이고, 나선대는 주위가 굵기가 비슷한 곳, 즉 손가락이라든지 상박부, 몸 등의 드레싱이라든지 부목을 고정할 때 겹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나선대고요. 그 다음 팔자대 같은 경우는 몸과 사지 연결점이나 팔꿈치나 발꿈치 등의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하는 것이 팔자대입니다. 그리고 나선 절전대는 점박이라든지 다리 등의 굵기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 사용하는데, 보통 종아리 부종의 감소에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 회기대는 절단면이라든지 말단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회기대입니다. 이게 석고붕대이고, 그 다음에 붕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석고붕대는 캐스트라 해가지고 석고붕대는 정복 후의 골절편 고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변형을 예방하고 수술 후에도 고정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을 보면은 석고붕대 고정화 그리고 동통을 예방하고 전이 예방이나 중첩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석고붕대 환자의 건조기가 있어서 석고붕대를 어떻게 건조시키냐면, 보통 석고붕대가 건조되는 시간은 보통 24에서 48시간 걸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단단한 침료나 나무판을 밑에 깔고 환자를 그 위에 눕히고, 그리고 석고붕대 담요로 덮지 않고 크레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고붕대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젖은 석고붕대는 석고붕대의 굴곡에 따라서 베개를 잘 개어줘서 처음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고붕대가 젖어 있는 동안에 오한이나 추위를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붕대하지 않은 쪽을, 석고붕대 하지 않은 쪽을 담요로 덮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조하는 동안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붕대 환자의 합병증 예방 간호가 있는데, 먼저 사지의 끝을, 석고붕대 하는 부분은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건 감지 않습니다. 노출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사지의 끝을 노출시켜서 혈액순환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뼈 돌출 부위는 이를 솜이나 스펀지 등으로 감싸주는 이유는 한부의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그쪽으로 스펀지라든지 솜 같은 것을 더 덧대어 주면서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를 환자를 운반할 때는 손바닥으로 석고를 받쳐서 옮겨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석고 붕대가 공기 중에 노출되도록 해서 그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고 붕대를 상승시켜서 부종을 예방하고, 석고 붕대 아래는 감각과 운동신경 그리고 혈액순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출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움직여 하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움직일 때 마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져서 냉감이나 차가운 것이 느껴지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을 해도 피부 색깔이라든지 감각 변화가 완화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붕대로 인한 압박으로 피부 표면에 말초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순환이 오기 쉽기 때문에 감각 마비나 운동기능 및 순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경이나 혈행장애 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관찰은 물론 환자의 전신 반응도 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라든지 피부에 열감은 없는지, 혈행 상태라든지 감각 정도, 부종,
유무라든지 아니면 운동 상태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의 적용 후에 관리를 보면은 보통 체관 석고붕대를 하고 한 경우는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복부 팽만이 체관부에 석고를 하기 때문에 음식 계속 누워 있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걸 소화장애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이나 오심구트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석고붕대 한 곳에서 배액이나 출혈이 석고붕대로 배어 나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무슨 염증 증상이 있는지, 간염이나 그런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석고붕대한 부위에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켜줘야겠죠. 모든 관절 운동, 모든 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행하고 가능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붕대 주위에 피부를 깨끗이 하고 로션 등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석고붕대를 깨끗이 유지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무기질이나 비타민, 단백질, 섬유소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량의 수분을 마셔서 계속 움직이지 못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석고붕대 환자의 간호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증상들이 있는데 석고붕대 징후로는 장기적인 오심이나 반복되는 구토, 복부 팽만이나 또는 막연한 복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발톱의 청색증이나 동통, 부종, 피부에 차고 저리는 증상 등이나 피부의 무감증 등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붕대 주위에 열감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감염을 의심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석고붕대 제거 후의 간호는 보통 피부 간호를 해준다든지 자세 유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오일을 발라서 얼마 동안 석고붕대를 했던 자세로 지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아서 거의 고정 상태이므로 점차적으로 정상 운동 범위 안에서 환자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구부르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관절 간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석고붕대 제거 후에 부종에 대한 간호는 하지를 몸보다 높이고 신축성 있는 붕대를 베어서 부종을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을 두고 낮 동안이라도 하지를 상승시켜서 부기가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을 때를 다리를 걸치지 말고 발 의자에 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석고붕대 제거 후에 부종에 대한 간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석고붕대 붕대를 제거한 후의 간호는 석고붕대를 제거하기 이전과 같은 자세로 받쳐주고 걸을 때는 목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석고붕대 제거 후의 간호이고요. 그 다음에 견인은 보통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일직선으로 고정되도록 하고 환용된 골절이나 관절염을 안정되고 고정되게, 그리고 기형을 교정하거나 예방하며 심한 요통이나 근경련을 덜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견인의 종류에는 지속적 견인과 간헐적 견인이 있는데, 지속적 견인이라는 것은 보통 추와 도로래를 이용해서 장시간 20에서 40시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의료 입원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견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작은 무게를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배군에 연축을 경감시키고 침상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견인이라는 동적 견인이라고 하고, 견인과 휴식을 규대로 반복하면서 시행하는 거고요. 보통 견인은 7초하고 휴식은 5초에서 7초. 전체 치료 시간은 2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견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게에도 환자가 견딜 수 있고, 마사지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근육의 연축을 경감시키고 신경근과 주위 관련 구조물에 유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줍니다. 이것은 보통 외래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견인 환자의 간호를 보면은 보통
골절 환자의 주의사항 같은 것이 뭐냐면 골절 환자의 경우는 과도한 견인은 뼈를 붙지 않게 하므로 삼가하고요. 환자가 요구해도 추를 덜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위해서 추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침상 위에서의 상지 운동이라든지 욕창이나 요통 예방을 위해서 등 마사지를 실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견인 환자의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고정이라는 것은 보통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속판을 핀을 이용해서 골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려면 문제풀이는요,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주의할 사항 중 설명이 맞으면 OX를 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보면은 우선 석고붕대가 건조되는 시간은 24에서 48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우리 석고붕대는 보통 24에서 48시간 동안 해서 자연 건조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되는 시간이 보통 24에서 48시간 하고요.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담요로 덮지 않고 크레드를 사용한다. 네, 그 석고붕대는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담요를 덮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크레드를 위에다 사용하도록 해서 그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가 너무 춥다고 하면은 오한이나 추위를 느낄 때는 그 반대쪽에다가 붕대를 하지 않은 쪽에 담요로 보온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석고붕대를 담요로 덮지 않고 크레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젖은 석고붕대를 열을 가하여 신속하게 이건 절대 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열풍선 같은 경우 드라이를 전기를 드라이해서 석고를 말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석고가 금이 가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관찰한다. 네, 매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마찬가지로 사지의 끝을 노출시켜서 혈액순환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감각 정도라든지 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항상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해서 부종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체간부의 석고를 하는 환자에게 주의 깊은 관찰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증상은 체간부라고 있어서 몸 주위에다가 석고붕대를 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대상자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환자들한테 보통 일어나는 것이 복부 팽만 그리고 오심과 구토가 일어나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복부 팽만이나 오심과 구토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문진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골절간호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성인간호로서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